네, 9월 29일 목요일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고요. 우리 시장도 이에 따른 호풍으로 오늘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뒷심이 좀 부족했어요. 뒤로 많이 밀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상쇄시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는 강보합을 넘어서면서 시작을 합니다. 0.57%대 상승으로 매도 신호 발생. 오늘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가던 SK하이닉스가 1%대 조정을 받고 있고 OCI는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3.5%대 강세고요. SOL도 2.7% 이상 오르면서 어제 오펙의 감산 합의에 따른 환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카카오, 보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눈에 많이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확인해보죠. 코스피입니다. 0.5% 오른 2063, 코스닥은 0.38% 오른 689포인트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종에서는 무선충전 관련주, RF텍이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동양매직을 인수한 SK네트워크스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늘도 1.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리드도 강세입니다. 1.6%대 오르고 있고요.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한국타이어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오늘 1%대 조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으로 가보시죠.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 가운데서도 오늘 GS건설이 2.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를 현대건설이 2.3%대 상승으로 뒤잇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위협주고 있고 철도에 이어서 공항까지 민영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1.8%대 강세입니다. 음식료품 업종도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롯데제과가 4%, 롯데칠성이 3%, 롯데푸드가 2% 이상 오르고 있는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오전부터 들립니다. 이 때문에 롯데그룹주들은 다시금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종이목재 업종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강세인데 오늘 현대정보기술이 5% 이상 갭상승을 하고 있고 한솔인티큐브, 정원엔시스, 필링크 등이 오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링크가 최근에 하락을 딛고 오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정남 PB님, 오늘 장에서 특징주 어떤 것도 눈에 띄나요?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네. 상당히 즐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오늘 연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주 안에서 하이닉스 그동안 좀 독보적으로 달려왔었던 하이닉스가 좀 일단 이 시장에서는 키 맞추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계속 올라갔었던 종목보다는 좀 이 시장 분위기에서 너도 나도 같이 가자라는 의미 속에서 하이닉스가 일단은 조금 조정을 받고 이것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15위까지 전체적으로 다 꾸준히 올라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업에서도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해서 화재, 보험주까지도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좋은 것은 이런 전반적인 시장이 갈 때 예전에는 자칫 잘못하면 바이오가 소외될 수 있었는데 이거 손을 바이오도 함께 손잡고 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기분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 업종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단 거래소 쪽에서는 영진약품 4%로 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제1약품, 3일제약 이게 2%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 말이 많았던 JW 중해제약도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이제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될 만한 자리였는데요.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좀 좋은 뉴스도 하나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예비 심사 결과가 오늘 나오죠. 그와 관련해서 일신바이오,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들, 영인프론티어 관련 종목들도 아침에 좀 좋은 흐름을 같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 3% 이상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유가가 반등을 했으니까 정유주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SO일이 2.97%, GS가 2.66%, SK이노베이션이 가장 큰 폭으로 3.58%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원개발 상사주들도 좋습니다.
현대상사가 3.5%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데우가 5.7%, SK이노베이션 아까 말씀드린 3.5%, LG상사, GS글로벌, 한국가스공사 등등 이쪽 자원개발 쪽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광전자, 웅진에너지, 하이트론까지 1.5% 가까이 되는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봤었을 때는 지수가 0.65%, 삼성전자 대비 조금 아쉬운 지수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일단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코스피에서 481개, 하락하는 종목은 200개로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 오늘의 시장 분위기 이 숫자가 오늘 장 마지막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으리라 좀 기대해 보고 싶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압도적으로 좀 상승하는 종목이 740 종목, 하락하는 종목이 265 종목에 대비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대형주에도 좋고 중소형주에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다음에 어저께 시장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 속에서 기관이 모처럼 매수를 했었잖아요. 시장에서 네.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기관이 2050 지수에서 기관이 샀다는 것은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그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분위기가 오늘까지 이어져 간다면 오늘은 좀 하루 종일 회피해질 수 있는 가능성에 좀 저는 무게를 두면서 오늘 아침 시장 분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기범 차장님은 지금 출발하고 있는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봤더니 외국인 한 25억, 기관이 73억 둘 다 순매수 돌아섰고요. 업종별로 봤더니 지금 동시 매수 들어오고 있는 게 화학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유가 영향을 주겠죠. 화학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같이 순매수 들어오는 게 운송장비 쪽에서 외국인이 좀 세게 드라이브가 들어오고 있어서 47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또 건설업종이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쪽에서 좀 제외된 거 내수기타 쪽에서 보게 되면은 화장품이 모처럼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옷, 의류 쪽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3.3%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얘기 나왔던 제약바이오 쪽 움직임 좋고요. 테마 쪽 살펴보게 되면은 앞서 얘기 나왔던 태양전지, 모듈 인버터, S에너지가 2.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전기차 2차 전지 쪽, 부품 패키지 쪽, 파워로직스, 뉴인텍, 상신 EDP가 3%, 1.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OLED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AP시스템 오늘 또 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검사장비인 동아일텍이 1.7%, 아바코가 1.3%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이죠. V20. 네. 오늘 출시를 했는데 주가는 지금 0.6% 그렇게 아직까지 그닥 세게는 붙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왔다시피 그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 11조 3천억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 실질적인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네. 철강 유화 쪽에 대해서 정부에서 구조조정 해답을 찾았다. 설비 감축하고 통폐합시키겠다. 라는 쪽에서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수급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개장초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가 거래소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10억 가까이 매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현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인데 코스피 200 선물 0.7%대 강세, 12월 물도 2% 가까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양 옆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개장초부터 조회수 순위 1위는 파인 DNC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했던 급등락의 대선 테마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가 영진약품, 머스크로의 인수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한진해운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상승 조회수 1위는 셀루메즈, 2위가 파인 DNC, 3위는 한진해운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환과 채권시장 움직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채권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7원 하락한 1,092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개장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일 NDF 시장에서도 4.5원 하락한 1,092.6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펙의 이제 그 유가 원유 감산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고요. 국제 유가 상승은 이제 그 반대 측면에 있는 달러화를 좀 하락하게 만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오늘 이제 국내 내부 수급적인 요인으로도 이제 월말을 맞이해서 수출업체들이 내고 물량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전 저점인 1,089원, 그러니까 1,090원에 대해서는 다가갈수록 약간 좀 부담은 생길 것 같고요. 당국의 꼭 그 미세 조정이 아니더라도 가격 레벨 자체가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1,090원에 다가서면은 추가 원달러 환율 하락은 조금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환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벤트들이 이런 것을 자극하고 있고요. 채권시장 움직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예, 채권 시장은 약보와 국채 선물 지금 마이너스 4틱 정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전일 이제 국제 유가의 상승이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로 미국 금리도 뭐 한 1bp 이상 좀 올랐습니다. FMC 이후에 FMC에서 뭐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고 좀 완화적인 이제 입장을 보이면서 FMC 경계감으로 올랐던 이제 주요국 금리들이 다시 다 내려오고 있는데요. 국내 채권 금리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제 뭐 1.3% 중반 정도까지 올랐다가 다시 이제 1.3%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금리가 좀 내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제유가 상승이 재료가 되어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하락한 금리에 대해서 좀 기술적 되돌림, 그러니까 반등 금리가 좀 소폭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예상이 됩니다. 이 시각 채권시장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상훈 리서치센터 채권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3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업종별 기상도를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이범 차장님, 네. 눈높이가 조금씩 낮춰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인지. 3분기 기업들의 영업이익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일단 3분기 실적 호조 업종과 그래도 좀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업종에 대해서 크게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네. 번째 이제 실적 호조 업종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하이닉스의 독주를 볼 수 있겠죠. 반도체 업종들이 좋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공정 장비 업체들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OLED 관련주도 역시 IT에서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 호조 업종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들이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시장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 쪽에 상당히 좀 선방을 좀 해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관심을 가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뭐 사드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은 상당히 좀 냉랭했습니다만 그래도 화장품 판매가 월별 판매 기준으로 꾸준하게 좀 지속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에서 화장품도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철강주들 해서 실적 호조 업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될 업종을 보게 되면은 증권 업종, 그다음에 완성차, 그다음에 조선 업종인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지금 3분기에 거래 대금이 거의 뭐 최악 수준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거래 대금이 하루 종일 뭐 30분 연장됐습니다만 3조 9천억, 4조대를 못 넘었고요. 코스닥도 역시 미미했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3조 3천억.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어제 7조 2천억, 뭐 사상 최악의 거래 대금을 실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증권주들이 이제 3분기 브로커리지 수익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좀 보여줄 걸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차보다 현대차가 뭐 많이 안 좋다, 뭐 나쁘다, 뭐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실적에 네. 대해 이제 저희들이 컨센을 얘기하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기존의 중간이다 레벨이 그러면 약간 좀 낮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데서 완성차 쪽에서는 현대차 좀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업종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보게 되면은 프리어닝과 약간의 좀 번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10월 달 찬바람이 딱 코에 불면은 배당주 에이트들이 그렇죠.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메리트 부각이 있어서 보게 되면은 은행주들, 통신주들, 카지노주를 들 수 있겠는데요. 전일 이제 각 통신주 주담들하고 주식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예상 배당금이 10,000원. 시가 배당률이 약 4.6%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다음에 KT가 2.7% 8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U 플러스도 배당률이 2.7%인데 300원 정도. 근데 이제 LGU 플러스는 약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과 KT는 거의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10,000원, 800원이니까는 시가 배당률 봤을 때 4.6%, 2.7%니까는 현재 시중금리 대비하면 상당히 좀 높은 거여서 10월 달에 배당주 메리트 통신주에 대해서 SK텔레콤, KT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까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적 플러스 배당주에 대한 매력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PB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분기 시즌. 일단은 우리나라 실적에서 이제 기대치에 대해서 많이 좀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갤럭시 노트 때문에 어떤 일회성 악재다라고 감안한다면 시장이 부러질 수 있을 만한, 너무 걱정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지금은 아직은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이고, 시장이 악화되는 업종도 어떤 면에서는 그 애프터의 시장까지도 얘기 나올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미국 실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미국 3분기 실적도 되게 중요한 변수일 거잖아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을 미국 시장에서 잡아먹는 굉장히 가장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에너지 업종인데, 유가가 이런 부분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의 에너지 업종의 유가가 어저께 주가도 바로 뛰었지만 그쪽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한 노이즈가 생각보다는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크 주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입니다. 미래차들의 경연장 파리모터쇼가 개막을 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자라는 이슈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함정은 PB님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부터 파리에서 시작을 하죠. 프리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10월 16일까지 개최가 예정돼 매도 신호 있습니다. 발생. 유럽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해치백, 그다음에 현대차에서는 아이서팁, 그다음에 기아차에서는 프라이드, 리오를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파리 모터쇼의 핵심 키워드가 이제 전기차랑 친환경차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벤틀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가 참여하지 않는다, 볼거리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터쇼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거칠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차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성이 강화된 전기차, 친환경차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반론하고 싶고요. 전기차, 친환경차 두 가지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힐러리가 우세가 되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친환경차, 우리가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데, 어저께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 유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이거 유가가 이렇게 휘발유가 이렇게 싼데 그렇죠. 전기차 실용성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었던 부분이 유가가 반등하면서 좀 해소가 되면서 전기차도 오늘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나타내고 있는 여기서 보여질 것들이 BMW 일회 충전 주행거리가 기존 모델보다 50%가 늘어났다라고 해요. BMW i3를 이번에 최초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5분 급속 충전으로 100km를 달리는 컨셉트카 비전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6인데요. 이거 이미지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네. 전장 길이가 5.7m인데요. 차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라는 생각을 제가 할 그 정도로 정도로요? 굉장히 개인 차는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폭스바겐도 15분 충전 480km를 갈 수 있는 전기차가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충전 시간, 그다음에 한 번 충전량으로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계속 전기차에 대한 논란, 그다음에 유가까지 이런 부분이 계속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의 등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이제 신제품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출시 선보이면서 이쪽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그런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모터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이제 요거는 좀 번외 이야기인데, 현대차가 좀 최근에 좋지 않은데 기술적으로 네네네. 이번에 G 제네시스 70의 시리즈를 신제품을 좀 이번에 좀 깜짝 쇼로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현대차 지금
최근에 좀 좋아질 수 있었던 분위기에서 하투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의 분위기가 좀 한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는 이슈가 뭐 빠르게 단기적으로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좀 그런 기대감도 좀 가져보고요. 전기차용 배터리 어저께 이거 외에도 전기차 쪽에서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가 2020년도에는 8.4배, 그다음에 2025년도까지 35배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련 배터리 관련주로서 PNT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가 어저께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 다들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우스 에이메스, 우리산업, 상업프론테크, 사마콘덴서 등등 관련주들 이제는 유가와 발맞춰서 좀 더 관심 종목에서 조금 더 예민하게 좀 지켜보실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리 모터쇼가 개막을 하면서 자동차주들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먹거리 전기차 같은 종목들, 차량 경량화 관련주들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 뭐 만도 같은 종목들 오늘 움직임도 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동차 관련주들. 일단 그 얘기 나왔다시피 완성차에 대해서 앞서 이제 아우디 얘기서부터 나왔었는데요. 경비 절감에 대해서는 네. 꾸준히 나오는 얘기고 또 전기차가 얼마나 이제 빨리 상용화 되느냐는 건데 충전 부분에서 얘기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생활에 개인 승용뿐만 아니라 상용차까지 중국 시장에서 확대가 된다면은 기존의 완성차에 거의 점프할 수 있는 실적 거래가 되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건은 빨리 이제 포드라든지 중국에서 상용화로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언제 나오는지 그렇죠. 예, 그 시기가 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네 설명 좀 더 부탁드릴까요? 맞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수급도 좋으니까 타이어 쪽으로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기로 가든 기름으로 가든 타이어를 끼고 가야 되잖아요. 지금 타이어 수급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조금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고통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좀 체력이 많이 비축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부터 조금 기업의 실적으로 반영되고 앞서면서도 그 한국타이어 네. 그 특징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한국타이어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38.9%가 증가했고요. 탑티어 업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넥센 타이어가 올 2분기가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 14.1%를 14.1%를 기록했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타이어 업종에 매수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감안해 본다면 이쪽 전기차와 함께 맞물려 전기차에도 타이어는 들어간다라는 것, 함께 타이어 업종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아시다시피 50주 신고가 네. 경신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타이어주들 움직임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토크 주제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우리가 출발 토크에서 이야기를 했던 주제를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범 차장님, 자전거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10월 달 들어와가지고 아마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는데 미 대선도 마찬가지고 실적 부분도 계속 하향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오늘 장은 좋습니다만은 대형주 단보다는 틈새 테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앞서 얘기 나왔다시피 뭐 대선 테마들, 뭐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인 걸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조금씩 좀 움직이는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매년 찾아오는 테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월 달에는 자전거 관련주인데 비단 이제 자전거가 10월 달 날 풀렸으니까 자전거를 탄다. 그게 뿐만 아니라 그것도 물론 기본으로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그 얘기 나왔던 전기차에 의해서 전기 자전거 시장도 상당히 좀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고령화사에 접어들면서 헬스바이크 시장도 상당히 좀 확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물려서 9월 말 10월 달에는 과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자전거 관련주들이 한번 테마를 키우면서 주가 시세를 좀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뭐 대기업과 협업 통한 시너지 효과 내고 있는 알톤 스포츠 있겠고요. 삼성 SDI와 배터리 협업했고 또 사모니터넷은 또 KT와 또 하고 있고요.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자회사 뿌레베베에서 유모차 시장 애들
네. 그래서 아마 자전거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또 하나의 뭐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뭐 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의 틈새 테마로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전거 관련주들의 움직임.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사업의 다각화까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움직임도 잘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함정남 PB님. 수급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시장에서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움직임이 뭐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좋아졌죠. FOMC 이후부터 시장 분위기는 가고 싶은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유럽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시장이, 유럽 지수는 미국 대비해서 지금 계속 좋지 않았거든요. 하방 박스권에서 하방으로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유럽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어저께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것이 저는 좀 특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왜냐, 브렉시트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왔었던 신흥국 자금의 절반이 유럽계에서 출발한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일단은 10월에 이탈리아 쪽에서 은행 부실과 관련해서 악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한 뉴스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도이체뱅크까지 터지면서 수급적으로는 좋지 않겠다라고는 생각을 제가 어저께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이제 도이체뱅크란 이것이 단발적 도이체뱅크 자체만의 이슈로 끝나고 그다음에 유가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유럽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쪽을 좀 즐기면서 지금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면 외국인 수급은 아직은 뿔을 꺾인다라고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 네. 꾸준히 그 한 발짝 걷는 보폭은 좀 자라들 수 있고 좀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적인 이런 이벤트들은 있겠지만 큰 그림 안에서는 저는 고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계속 살 가능성이 네,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올지도 모른다. 네.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는 긍정적인 흐름 안에서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9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후 특징주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입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오늘 새벽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오늘 롯데그룹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롯데제과가 4%가량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이어서 롯데칠성도 주가 살펴보시면요. 3%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도 각각 2%대 오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8년 만에 산유량 감산에 합의했죠. 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오늘 정유주들 역시 흐름 좋은데요. SK이노베이션이 현재 4.88%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S오일도 주가 살펴보시면요. 현재 3.6% 오르면서 83,3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GS도 역시 2%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OCI는 태양광 사업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오르고 있는데요. OCI는 일본의 화학기업 도쿠야마의 말레이시아 태양광 공장을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OCI 3.5%대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호황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란 분석이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GS건설은 건설업종 내에서도 수도권 수주량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4%대 오르면서 29,8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솔라에너지입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계열사 두 곳을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8%가량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신성ENG와 신성FA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사업 다각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의 종목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장 관심주 먼저 이기범 차장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이요? 네. 잠깐만요. 갑자기 너무... 이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니텍입니다. 네. 잠시만요. 자,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요. 상당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까지 지금 다시금 올라와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니텍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IT 기술이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계속 진화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진화되니까는 그만큼 정보 보안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이 필수겠죠.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핀테크, 뭐 사물 인터넷, 뭐 비대면 금융 서비스, 뭐 여러 가지 많았죠.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안이 필수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는 종목 그 업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대표적으로 뭐 보안 관련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큐루스 그다음에 이니텍, 뭐 안랩, 뭐 플랜티넷 이렇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이니텍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실적 부분이 돼 있고 좀 될 수 있으면은 싼 주식, 저가 주식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된 주식을 좀 살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데 동사 봤더니 지금 현재 주가가 8,130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609억인데 올해 2016년 예상 순이익이 영업이익 말고 넷프라이스가 2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이니까 PER 기준으로 따지자면 포워드 땡겨면 7배, 8배 상당히 주가 좀 많이 싼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요.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이니텍 주가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무궁무진하고 보안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야 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수급가에 뒷받침되기 때문에 정보보안 관련주에서 그래도 저평가돼 있고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이니텍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니텍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박스권을 오랫동안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네. 앞으로의 움직임, 윗선은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보통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이니텍 같은 경우에 밴드 레인지가 하단이 6,700원에서 밴드 상단이 9,000원대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밴드 그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게 9,000원, 6,700원인데 9,000원만 돌파된다면은 가장 적정 주가 낼 때 애널리스트들이나 저희들이 이제 어떤 주식 살 때 이 종목에 대한 적정 주가가 얼마답니다라는 걸 낼 때는 첫 번째는 재무제표를 열어가지고 순이익 대비 얼마 적정 주가를 산출하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차트를 보겠죠. 차트를 봐서 과거의 매물대 어디까지 갔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이니까는 올해 넷프라이스가 예상치에 210억이면은 7배라고 치면 앞으로 40% 더 가야 되고 현재 주가 8,000원이면은 40%다. 그럼 8432 11,200원 정도는 가야 적정 주가로 현재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 최고가 14,450원 있는데 1차적으로 8,000원대 10,000원 아래 주식들은 10,000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호가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매수 매도 없고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는 밴드 레인지가 상한이 9,000원에 있습니다만 1차 목표가는 일단 10,000원으로 잡아놓고요. 만약 굳이 밸류에이션 펄을 10배 보수적으로 10배만 주자 그런다면 뭐 11,000원까지 예, 좀 보수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니텍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함성남 PB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신화 인터텍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제가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어저께 시장 분위기 속에서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2050선에서 기관들이 매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거기서 어떤 종목을 샀을까라고 살펴보니까 기관들이 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11개 종목까지 좀 확산해 본다면 6, 7개 종목이 IT 업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그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깔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와중의 분위기 속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3D 낸드 플래시 장비 쪽 테스하고요. 그다음에 OLED 장비 다 아시죠? AP 시스템이 어저께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IT는 일단은 당분간 시장 분위기에서 갈 수 있는 그리고 상당히 그쪽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IT 잘 알고 계시죠? OLED,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연결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한 인터텍이란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네. LCD TV형 광학 필름, OLED 모바일용 테이프, 그러니까 TV형 LCD 필름과 OLED 모바일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3매 복합 필름 3장을 이렇게 합쳐서 만드는 이 필름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3분기 삼성전자에서 TV 세트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11% 증가했고 그중에서 3매 복합 필름 비중 또한 30%로 전분기 대비 5% 이 당사가 매출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출하도 늘어나고 있고 그 안에 끼어나고 있는 매출 비중도 커졌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OLED 테이프는 크게 이제 OLED 모바일용 OLED요.